대체 이게 몇 주째야? 여러분, 기침을 해도 목만 아프고 가래는 안 없어지지 않나요?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해주지만 만성 질환 때문에 이미 평소에도 많은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혹은 간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어 약을 먹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래를 없애주는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코감기, 목감기까지 다 잡을 수 있는 꿀팁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소금물 가글입니다. 그건 저도 아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확히 소금물 가글을 하고 있나요? 혹시 입안에서만 그냥 오물오물 하다가 뱉지는 않으신가요? 소금은 살균 소독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가라앉혀 붓기도 줄여주고 입냄새 제거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효과들을 보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가글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래가 끼는 곳은 목구멍 안쪽 깊숙한 곳이기 때문에 목을 뒤로 젖혀 천장을 바라보며 소금물이 목 깊숙한 곳까지 닿도록 가글해 주세요. 이때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금물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우리 몸속 소금 농도는 0.9%인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농도로 가글해야 삼투압 현상에 의해 목 속에 붙어 있던 세균, 바이러스, 염증이 소금물을 뱉을 때 밖으로 같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높은 농도로 하게 되면 오히려 입안이 건조해져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고 입안 환경을 알칼리화시켜 정상 세균을 오히려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죠? 네, 추천되는 소금물 농도는 3에서 5% 사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다가 나도 모르게 바닷물을 마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엄청 짜죠. 그 바닷물의 염도가 한 3.5%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물 100cc에 소금 1티스푼, 4g 정도를 타서 각을 하면 됩니다. 이 100cc를 한꺼번에 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안에 머금을 수 있을 만큼만 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난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은 약국에서 생리식염수를 사서 각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농도가 0.9%로 낮아서 큰 효과는 없을 수도 있어요. 소금물을 만드실 때 주의할 것이 소금이 완전히 녹은 물로 가글을 해야 되는데요. 소금이 제대로 녹지 않으면 그 입자들이 입안이나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고 특히 입에 염증이 있다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타야 잘 녹습니다. 어떤 소금이든 상관없나요? 너무 굵은 소금으로 하면 잇몸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자가 곱고 얇은 소금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고 맛소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맛소금에는 화학적인 원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깨끗하게 정제된 소금으로 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해야 하나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아침이나 자기 전에 해주는 것이 좋고요. 한번 할 때 30초 정도 입안을 헹궈주시면 됩니다. 소금물 가글을 하고 나서 물로 헹궈도 되나요? 사실 물로 헹구지 않는 게 좋은데요. 잇몸이 약하거나 입안이 너무 찝찝하다 하시는 분은 물로 헹구셔도 됩니다. 그런데 치아 브릿지를 했다면 접착된 인공 본드들도 세척이 돼버려서 브릿지가 빠질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가래를 없애는 음식 두 번째는 도라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약 보신 적 있나요? 기침, 가래, 목감기에 먹는 약인데 이 성분을 보시면 도라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도라지를 다른 말로 길경이라고도 하거든요. 도라지는 예부터 약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허파, 목, 코, 가슴의 병을 다스리고 벌레의 독을 내린다고 하였고 일화본초에서는 허파의 화농증을 다스리고 농을 배설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이 도라지의 아리고 쓴맛이 사포닌이라 불리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사포닌이 얼마나 좋은 성분이냐면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가래를 삭혀줄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대 고질병에도 좋고요. 위장장애, 면역력, 변비 완화, 피로회복, 항암 효과, 간 보호 효과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라지를 먹었더니 가래가 더 나오던데요? 아니, 가래를 없애려고 도라지를 먹었는데 가래가 더 나오다니요. 실제 동물 실험을 했을 때도 오히려 도라지가 포함된 처방을 복용한 실험지는 가래양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도라지가 몸에 잘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죠? 도라지로 인해 나오는 가래는 일반 염증에 의한 가래랑 다릅니다. 도라지의 사포닌이 인후부와 위장 점막을 자극해 반사적으로 기관지 점막의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촉진시켜 기관지에 머물러 있는 가래를 희석시켜 쉽게 배출해주는 역할인 거죠. 따라서 도라지를 먹으면 가래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럼 어떤 도라지를 먹어야 할까요?
일단 사포닌이 껍질이나 잔뿌리에 6배 이상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라지 전체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라지는 몇 년산이 좋을까요? 우리가 인삼이나 산삼은 3년근보다는 5년근이, 5년근보다는 10년근이 더 좋다고 하죠. 일단 도라지는 3년 이상 지나면 사포닌 성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물용이 아니라 약용으로 쓰이려면 최소 3년 이상 된 것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3년근과 7년근을 비교했을 때 사포닌과 철분은 오히려 3년근에서 더 높았고 항산화 물질인 총폴리페놀이나 칼슘은 7년근에서 더 높았다고 합니다. 즉 도라지를 오래 재배했다고 해서 모든 성분이 다 증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7년근이 좋다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도라지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보통 도라지를 어떻게 드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나물로 무쳐서 많이 먹기도 하고요. 마트에 가면 도라지청, 차, 즙, 가루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기침 가래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찌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쪘을 때 사포닌 흡수율이 8.8%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도라지는 단단한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서 생으로 섭취 시 사포닌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지만 이걸 말리고 분쇄하면 세포벽이 얇아져서 사포닌, 폴리페놀과 같은 유효 성분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인삼을 찐 게 뭐죠? 네, 홍삼이죠. 도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라지를 찌면 갈변 현상으로 색깔이 빨갛게 되어 홍도라지가 됩니다. 그럼 얼마나 쪄야 사포닌을 많이 흡수할 수 있을까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한 번 쪘을 때 사포닌이 100g당 23.4g이었는데 이렇게 찌고 말리기를 3번 반복했더니 47.1g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한 실험에 따르면 90에서 95도에서 2시간에서 5시간 정도 찌고 말리기를 반복했을 때 항산화 활성이 1차 증숙 시 14배, 2차 증숙 시 25배, 3차 증숙 시 28배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면 뭐가 좋냐면 피부 염증이 줄어들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3번 찌고 말려서 드시면 가장 좋은데요. 사실 어떻게 매번 그러겠어요. 안 그래도 기침 가래 때문에 힘든데. 그래서 주로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텐데요. 이런 배도라지즙 많이 보실 거예요. 배와 도라지 이 둘의 궁합은 좋습니다. 다만 열성 기침, 마른 기침, 만성 기침에 좋은데요. 반대로 냉성 기침, 가래와 같이 하는 기침이나 급성 기침에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기침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이 도라지는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래를 없애는 음식 세 번째는 꿀입니다. 네, 사실 뭐 꿀은 예부터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여져 왔기 때문에 좋은 거 다 알죠. 동의보감에서는 백밀이라 불렸고 평온하고 따뜻한 성질이라고 나옵니다. 무꿀즙, 백꿀즙, 꿀생강 대추차 이렇게 꿀은 기침 가래에 좋다는 다른 음식과 잘 어울리는데요. 꿀에 덱스트로메토르판이라 불리는 성분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여 기침과 가래 완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디펜히드라민이라는 감기약보다도 감기 증상을 더 많이 그리고 빨리 완화시켰다고 하네요. 이처럼 꿀에는 항균 작용, 항알레르기 효과, 항염증 효과뿐만 아니라 간 보호 효과도 있고요. 철분이 풍부해 빈혈을 예방해주고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아무 꿀이나 먹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런 꿀은 드시면 안 되는데요. 바로 사양꿀입니다. 국내 제품에는 크게 천연꿀과 사양꿀이 있는데 사양꿀은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얻은 꿀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양꿀은 우리가 원하는 꿀의 천연 효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천연꿀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둘은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고요. 다행히 2017년도부터 식약처에서 사양꿀은 사양꿀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어쨌든 단순당이고 당 지수가 80이기 때문에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충치, 치염,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꿀 섭취량은 20g 이하여야 하는데요. 하루에 한 번 한 스푼 드시면 적당합니다. 참, 사과 효모 식초나 레몬에 꿀을 타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소금물 각을 도라지, 꿀로 가래를 싹 없애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래에 좋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코와 목을 따뜻한 스팀 타월로 덮어주세요. 코와 목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호감기, 축농증 등이 있다면 목구멍에 가래가 생기기 더 쉽습니다. 따라서 코와 입을 스팀 타월로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면
붓기도 빠지고 혈액순환도 촉진되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과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되는 다른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